오늘은 결혼 썰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는 그냥 막연히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20대 중반을 지나고 후반에 접어들면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 멋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는 딱히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외롭겠다, 무섭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고 좋겠다. 지금 나는 내 삶에 너무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그냥 결론을 지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안 하겠다. 안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평생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이제 앙주 키우면서 그냥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이제 결혼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한 게 바로 타투입니다. 몸에 타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타투는 10대 때부터 항상 하고 싶었고 항상 열망해왔고, 그래서 이제 나 결혼도 안 할 거고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건데 생일 선물로 타투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타투를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를 고민한 끝에. 그리고 앞으로 더 타투를 늘려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단언하지도 않아야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타투를 하고 1주? 2주 만에 지금의 신랑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신랑은 소개팅으로 만난 건데요. 아니, 결혼도 안 할 거고 뭐 연애에 딱히 욕심도 없었으면서 왜 갑자기 소개팅을 했냐 라고 물어보면 너무 소개 좀 시켜줘 이렇게 해서 한 소개팅이 아니고, 직장 동료분께서 그냥 지금 싱글이신 직장 동료분들 몇 명, 그리고 그 직장 동료분의 지인분 몇 명, 역시 싱글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만나봐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좀 그때 거절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한번 만나나 보자. 연애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만났습니다. 신랑을 만났어요. 연락을 그냥 주고받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랑이 저를 고른 거였더라고요. 그 직장 동료분께서 저의 신랑한테 처음에 미팅을 하라고 했대요. 이 나이에 무슨 미팅인가 싶어서 그냥 1대1로 만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종사하는 이제 직업이 연기 쪽이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그냥 막연하게 제가 연기 전공이라는 얘기만 듣고, 그러면 연기 전공이면 예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저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됐고, 저는 신랑이 처음에 막 11시만 되면 자고 12시 막 이때는 그냥 거의 넉다운 상태고, 그래서 연락을 할 때 좀 이 사람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연기 쪽 사람들은 일찍 잠드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제 주변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일찍 자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패턴이었던 거예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를 했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일찍 잠드는 막 10시, 11시면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12시에는 완전히 꿈나라인 상태. 그래서 TMI지만 저희 신랑은 당시 결혼 전 별명이 꾹데렐라였어요. 신랑 이름 맨 마지막 글자가 이제 국이라가지고 12시만 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자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데렐라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꾹데렐라. 그러다가 이제 며칠 연락을 하는 과정 안에서 대화가 안 통하진 않는다. 잘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마침 신랑이 주말에 잠깐 레슨을 하는 곳이랑 제가 주말에 일하는 곳이랑 아주 가까워서 그래서 주말에 만나게 됐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결혼을 결국에는 왜 하게 됐냐. 그냥 딱 처음 보자마자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전구가 반짝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냥 뿅 하고 그 생각이 났어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근데 참 웃긴 게 그 당시에 한창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집합금지, 모임금지 막 그랬을 때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차로 저를 데리러 왔는데 그 차를 이렇게 타잖아요. 차를 이렇게 타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타는데 마스크를 쓴 신랑의 그 얼굴의 반만 보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기하죠? 결혼한 선배 언니들 뭐 오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결혼할 사람은 그냥 느낌이 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지? 진짜 그런가? 그냥 지금 결혼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가? 나한테도 그런 사람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진짜로 혼자 살겠다. 그래서 나는 타투를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렇게 마음 먹은 지 2주 만에 어떤 남자의 마스크를 쓰고 가려진 얼굴의 반만 보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날 그냥 식사를 하고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고 근데 정말 좋았던 게 만나는 그 시간 동안 대화가 끊이질 않고 신랑이 그냥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이 참 저한테 재밌게 느껴지고 너무 유쾌하고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 있는 동안 한 4-5시간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그냥 계속 깔깔깔깔 웃었던 것 같아요. 신랑도 저랑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저희가 처음 만난 지 한 3일 만에 첫 데이트 이후 데이트를 몇 번 더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제 생일이 되는 시간에 사귀게 됐어요. 정말 빠르죠? 그리고 사귀는 동안에도 늘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무와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내 인생에 결혼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난 지 몇 달 됐을 때쯤 저의 친오빠한테 오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좀 보수적인 집이었고 엄마 아빠가 저의 그런 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셨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공식적으로 남자친구가 있고 그 사람이랑 심지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고민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너무 뚜렷해져서 더 뚜렷해져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엄마는 이제 그냥 철부지 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랑을 만나는 기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아팠었고, 그래서 다니던 직장에 퇴사를 하고 인생에서 좀 힘든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잘 보내서 다음 연도에 대학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내년에 대학원 간다는 애가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얘기를 했죠, 엄마한테.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께 빨리 소개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얼마나 만났냐? 그래도 적어도 6개월은 만나야 되지 않겠니? 하셨고, 알겠다. 그럼 6개월을 만나고 그때 엄마께 소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6개월 후에 이제 엄마를 만나게 했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되게 일사천리로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서로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주셨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좀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엄마가 좀 철부지 같이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제가 29살이었는데, 좀 약간 신랑에 대해서 마음에는 들어 하시는데, 저의 어떤 생각이 짧을까봐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대고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 그래서 엄마가 이 결혼 반대하면 나 평생 솔로로 살 거야. 아무랑도 결혼 안 해. 나 이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원래 좀 막 나가는 딸이어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여드리고 이제 차차 아빠 소개시켜주고, 저도 신랑의 이제 부모님, 시부모님, 지금의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차차 결혼 준비를 해서 대학원을 수료를 앞두고 결혼식을 올렸죠. 좀 경황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틀고 얘기를 한 거라 좀 잘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무엇도 인생에서 장담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 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정말 운명처럼 상대를 만나서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리고 주변에서 윤지은은 결혼 안 할 것 같아 라고 거의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제가 결혼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죠? 지금 임신하고 지금 9kg가 찐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 카메라에 나오는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신랑 사랑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나처럼 고집불통이고 예민하고 성격 파탄자랑 살아줘서 고마워. 아무래도 너무 그냥 첫눈에 반했다 이런 말만 한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다시 켰어요.
일단 결정적인 어떤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한 거는 첫눈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신랑을 만나면서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내내 정말 저를 많이 배려해줬고, 제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감정 기복도 심하고 예민하고 좀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시기여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은 언제나 저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했어요.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해낼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를 정말 많이 해줬고,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사랑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결혼이라는 게 그냥 마냥 행복할 거라고, 좋을 거다, 좋은 것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은 그냥 이 사람이 마냥 좋아 라서 결혼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어. 나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이 사람한테 맞출 수 있어. 이럴 때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만나서 내 위주의 삶보다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꾸려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사람이 신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뭐 둘 다 성격이 불같아서 막 안 싸우고 늘 하하호호 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싸워도 풀고 이렇게 현명하게 지내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랑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착하고 책임감이 있고 정말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결국에는 첫눈에 반해서 그냥 이유 없이 마치 운명처럼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라면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지만 오로지 그걸로만 결혼을 한 거라기보다는 만나는 과정에서는 더 좋았다. 그래서 첫 만남의 그 저의 느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썰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제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에피소드를 좀 풀어주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걸 올려달라고 하는데 또 수업이 아닌 시간에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좀 낯설어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종종 이렇게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게 참 뭔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심심할 때 가끔 이제 다시 보거나 하면 재밌어요.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썰을 푼 거에 대해서 언젠가 또 추억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찰떡이도 이제 태어나면 아, 엄마랑 아빠의 몇 년 전은 이랬구나. 수년 전, 십수년 전에 엄마랑 아빠는 이렇게 만났구나. 이 영상을 보면서 오글거려 하지 않을까. 그럼 진짜 안녕.